자, 5회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fx, gx 주어져 놓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 저걸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y는 g란 녀석에 그 다음에 fx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너의 y 값이 이 겉에 있는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공부했죠. 그죠? 다시 너의 y 값 fx의 치역이 너의 정의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래프를 보면 fx 그래프예요. 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gx가 0에서 1, 1에서 2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 1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0에서 1까지를 볼 거예요. 이 그래프를 0에서 1, 1에서 2까지로 나눠서 그림을 그릴 건데 좀 크게 그려볼게요. 너가 1이고 너가 2라고 생각해 놓고 우리는 이 범위를 그려볼 겁니다. 0에서 1까지 f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2,0, 0,2 두 점을 지나니까 이 그래프는 x랑 y랑 더해서 2라는 직선일 거고 둘이 더해서 2니까 얘가 x가 1이면 y 값도 1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너가 1이라는 걸 있습니다. 그럼 0과 1 사이 이 범위 내에서 치역이 x의 0에서 1로 가면 y 값이 2에서 1로 감소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0에서 1로 가? 그러면 이 fx가 어디서 1로 가? 2에서 1로 간다고요. y 값이 2에서 1로 가니 gx의 x 값이 2에서 1로 가는 거예요. gx 입장에서 2에서 1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2일 때 2고 1일 때 2니까 이 안에서의 그래프는 이런 상수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1로 가? 1에서 2의 범위를 볼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소리죠. 1에서 2로 봤더니 y 값이 1에서 0으로 내려가고 있죠. y 값이 1에서 0으로 가. 이 y 값이 1에서 0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너 입장에서 x의 값이 1에서 0으로 가. x가 1에서 0으로 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데 2고요. 0일 때 함수 0이니까 2,2와 0,0을 찍는 이런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왜 안 돼? 정답은 1번이었네요. 7번 보겠습니다. A에서 A로 가는 함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1, 2, 3, 4, 5, 6, 7 1, 2, 3, 4 이렇게 7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개가 주어져 있겠죠. 자, 가조건입니다. f의 인버스 7이 1인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7이 1로 가? 그러면 1은 7을 쏜다는 소리죠. 너는 너를 쌌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 K가 2 이상이면 이걸 따라주세요. 그럼 넣어보면 되겠죠. K가 2 이상이니까 F2가 얼마야? 2야. 3은 3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너가 쏠 수 있는 녀석이 2 이하니까 너 아니면 너 1 아니면 2니까 두 가지라면 이해할 수 있고 쐈으면 이렇게 구체화 시켜주세요. 그럼 3이라는 녀석도 3 이하니까 3 이하면 3 아닌 1 두 가지 그리고 구체화 1을 쏠까요? 4라는 녀석도 4 이하니까 4 아니면 3 두 가지 3을 쏘고요. 5라는 녀석도 5 아니면 4 두 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4를 쏠까요? 6라는 녀석은 6 이하니까 6 이하인 1대1 대응 6 아니면 5 두 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쏴버렸으면 7은 7 이하니까 6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로 잡혀서 정답은 2가 5개 32 정답은 4번이었네요 13번 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실수 x에 대해 부등식 만족시켜 준대요. 결국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이 그래프 얘보다는 위쪽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도록 세팅하면 되겠죠. 얘를 그려봅니다. 정확히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y는 x-1분의 요거면 x-1을 그대로 써주시고 얼마 더하면 2를 더하면 되나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너네들이 나눠주면은 x-1분의 2가 될 거고 이런 그래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그러면 그림이 이런 게 정근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가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2와 3이니까 2일 때 3일 때 이런 값만 우리가 잡아놓고 다시 한번 크고 이쁘게 그려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y값 3이고요. 3 집어넣으면요 2분의 4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얘는 이제 축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고 2,3 2가 대충 여기에 있고 3은 여기쯤에 있어요. 2,3이니까 3은 여기쯤에 있고요. y값 3이고 세모칸 칠게요. 3,2니까 y값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표현해 봅니다. y 절편 1이고요. a는 기울기예요. y 절편 1이니 무조건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x가 2의 3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위에 있겠죠. 얘가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이 친구를 계속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계속 기울기를 키워나가요. 키워나가서 a의 최대. 그럼 언제 최대냐?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최대값은 0,1과 3,2를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잡으시면 되고, 또 하나 이 보라색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가 너보다 위쪽에 있어요? 또 0,1을 지나, 이 점을 지나. 그래서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 범위 내에서 보라색이 위에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너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같을 때, 딱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점의 좌표는 2,3, 이 점의 좌표는 0,1이니까 두 점 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연산 과정만 생략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에서 x축, y축의 순회발을 내렸어요. 그럴 때는 이 점을 그냥 P점의 좌표를 평이동 없이 그냥 세팅하라고 이제 공부했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y 좌표고, 요만큼의 길이가 x 좌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변의 길이합의 최소가 되도록. 네 변의 길이합은 너네들이 더해서 2배라는 소리죠. 그러면 2배, a 더하기, 이만큼만 표현해보고, a-2분의 5 더하기 3.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그때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너가 양수이구나. 그럼 여기다 2를 빼고 여기다 2를 더하면 정확히 산술 기하 평균에 맞아떨어지겠죠. 너의 관점에서 봅니다. A 플러스 B 크거나 같아요 2배에 너네끼리 곱해줌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전체가 5 더하기 2루트 5 그때 최세, 물론 최소겠죠. 2를 곱한 값이니까. 그럼 최소값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최소가 될 때 피해 좌표 물어봤으니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 성립할 때 성립돼요. 그럼 너네들이 등호 성립할 때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너네 둘이 같을 때. 그럼 둘이 더해서 2루트 5니까 왼쪽 요 녀석이 얼마일 때? 루트 5일 때. 물론 오른쪽도 루트 5일 때지만 얘보단 얘가 편하겠죠. A가 얼마일 때? A의 값이 2 더하기 루트 5일 때 최소가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의 x좌표가 너고 둘이 더해 달래요. 그 다음 y좌표는 요 값, x가 너일 때니까 요 값을 뭐 여기다 넣던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뭐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y값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는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으면 루트 5 분의 5 더하기 3 요거 나눠주면 루트 5 더하기 3 이럴 때 이 점의 좌표가 이 좌표일 때 전체 둘레가 취소가 되는구나. 더해주세요. 5 더하기 2루트 5를 찾으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었네요. 10번 보겠습니다. A 집합이 몇 개야? 7개인가요? 7개 주어져 있는데 원소가 3개짜리 모든 부분 집합을 A 원소부터 AN이라고 할 때 뭐가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렇게 있을 거고 뭐 0, 1도 있을 거고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집합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자. 이해 가세요? 만약에 1을 집어넣어 K1이면 A1이라는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 3개의 합 이 집어넣으면 너의 모든 원소의 합 결국 얘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3개짜리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개수는 73이겠죠? 73이 얼마니? 7, 6, 5, 35개 35개의 부분 집합에 그 원소가 들어있는 3개짜리를 다 더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집합이 뭔가 있어요. AN이라고 해볼까? 그 집합이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2개가 뭔가 더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2만 먼저 뽑아가지고 따로 합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뽑았으면 그 마이너스 2가 몇 개인지를 보면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뽑았어요? 이 중에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 개수가 몇 개? 6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62개 15개의 부분 집합 중에 마이너스는 다 가지고 있으니 마이너스만 따로 뽑아가지고 걔만 따로 합산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그런 원소만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1도 62개라는 소리죠.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62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도 15번, 마이너스 15번, 0도 15번 응? 물론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1도 15번, 2도 15번, 3, 4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원수의 합이 되는구나. 자 계산해 볼게요. 너네 둘 그리고 너네들은 사라짐 그지? 그럼 얘가 7 7에다가 62가 15니까 정답은 105가 되겠죠. 5번이었네요 20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ABC 3개밖에 없는데 fx가 이 구간마다 다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항등함수일 때라 그랬죠. 정의역을 열을 갖고 있을 때 a를 넣으면 a가 대응, b는 b, c는 c 그렇게 그지? 서로 같은 x값과 y값이 같은 즉 y는 x라는 직선을 떠올려 가지고 이 세 개의 그래프랑 교점을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그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려나 y는 x를 그려요. y는 x를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이 그래프는 그지? x제곱의 그래프를 6칸 올렸죠. 6칸 올렸으니까 이게 자리가 없다 야. 그래서 저기 부분을 다시 그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려지고 y는 x니까 y는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0의 왼쪽엔 요 그래프고 0의 오른쪽 요 그래프 이제 이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니까 난 이 교점이 궁금하거든요. 얘 일로 넘어와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되니까 플러스 6? 플러스 x 되니까 우리는 음수죠.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이걸 그려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 4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고 쭉이 올라오겠죠. 이걸로 올라와서 한 여기쯤에 만난대요. 4일 값이 얼마예요? 4, 16, 13 꽤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4가 여기쯤에다 치면 이쯤 치면 13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우린 또 요 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y는 x랑 너랑 연립해. y는 x랑 너랑 연립해. 그러면 요거를 넘기면 3x가 3이니까 xl이 되겠죠. 요즘의 좌표가 1,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기네요. 아침이라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이상일 땐 7이에요. 이게 빵꾸뽕이고 7이면 4니까 이게 4일 때 4,4거든요. 그럼 7이면 그림이 이렇게 7 먹으면서 부모 들어있죠? 이렇게 7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fx의 그림이니까 y가 7이야? 그럼 x도 7이겠지 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fx랑 y는 x의 교점이 x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7. 그림 그려둘까요? 마이너스 3, 1, 7.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을 1은 1을 쏘는 거고 7을 7을 쏘는 정확히 제한된 그 정역에서 항등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자, 문제 뭘 물어봤어? a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을 싸. b는 1, 1은 1을 싸, 7을 싸. 이 세 개를 더해주세요. 얘가 8이니까 5.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6회차 보겠습니다. 21번이에요. x의 범위가 0에서 8로 주어져 있는 정역을 갖고 있는데 f와 합성 f가 fx랑 같아요. 얘네들이 같죠.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fx를 뭐라고 치환해? f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를 구해가지고 fx랑 같아요로 풀 거고 저게 이제 t로 치환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fx가 t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fx랑 누구랑 x랑 얘네들의 교점이랑 얘랑 동일한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fx의 그래프와 y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 x를 t라고 생각할 거고 그 t를
최종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확한 함수 x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fx를 그리기 위해서 요거 대충 그려보고 나중에 좀 정확히 좀 그려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y는 어떤 일이 벌어져?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분의 17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요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평이동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x가 4분의 17이고 점근선이에요.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음수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씩 그려지겠죠? 근데 0과 4니까 이게 4배 좀 크거든요. 0은 여기, 4는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0을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17분의 4고요.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얘도 그려보면 작업해야 되겠죠? y는 x-3분의 마이너스 묶어준 x-3에 위에가 5니까 3이니까 5로 표현돼서 다시 한번 작업하면 x-3분의 5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위에다 그리고 싶은데 그려보면 정원선의 방정식이 3이랑 마이너스 1이고요. 너가 5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1에 그려지는데 4부터 8까지야. 4는 여기쯤 있고 8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4일 때 함수값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을까요? 4 집어넣으면 1,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짬뽕해서 그려볼게요. 위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 먹었죠. 생겨 먹었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17분의 4예요. 17분의 4 대충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4일 때 4입니다. 그래서 y는 x를 등장시키고 4일 때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만날 것 같긴 하거든요. 얘랑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요 정도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얘를 그리면 4,4가 여기쯤에서 만나면서 8일 때 쭉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내려가는데 뭐 좀 더 내려가다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왜 이 fx 주황색, 이 핑크색인가요? 핑크색 그래프랑 y는 x랑 교점을 보면 되니까 교점이 이렇게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랑 y는 x니까 이 그래프랑 연립해 봅니다. 이만큼 곱해줘요. 이만큼 곱하면 싹 다 지워볼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만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17x, 그리고 는 4 싹 넘겨주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17x에 플러스 4는 0 이래 될 거고 인수분해 2에서 4xx 1, 4 이렇게 잡히나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교점이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4분의 1이니까 결국 이 그래프와 요 핑크색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은 x가 얼마? 4분의 1과 4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x값이 4분의 1과 4 두 개니까 여기에 t값이 얼마야? 4분의 1과 4 t가 얼마라고? 4분의 1과 4 결국은 요 두 개의 값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부터 할까요? y는 fx랑 y는 4의 교점 y는 fx 요 그래프에요. y는 4 y는 4의 교점 이게 그려지겠죠. 요 점이 4,4니까 교점일 때 x값 x는 4가 되는 거고 밑에 식에서 4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fx와 y는 4분의 1 y는 4분의 1이면 요래 그려지겠죠. 요래 그려지는데 4분의 1일 때 그때의 y가 4분의 1 상수함수가 4분의 1일 때의 x의 값은 4분의 1 4분의 1 있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쭉 가다 보면 이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또 만나게 돼요. y가 4분의 1일 때 x가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y가 4분의 1일 때 그때 x값 요거 괜찮죠?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가지고 x값을 구하셔가지고 그때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 칠게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녀석의 대칭이더라. 그럼 저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 점근선의 교점,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인?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그지? 예. 이 녀석의 대칭인 그래프란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점근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 너네들의 교점과 같죠? 그래서 YY 좌변 같으니 우변 같다가 나와요. 같다가 놓으면 넘어가면 EX가 2니까 X가 1이 되겠네요. 1,0이었네요. 맞죠? 잠시만요. 1,0이 아닌가? 다시 암산 틀렸음. 넘어가면 EX는 4. X가 2네요. X가 2면 2, 마이너스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의 그 유리함수의 식은 x-2분의 k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그럼 이 친구가 이제 2, 3면을 지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해? 3면에 대한 판단은 y절편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쁘게 그려봐야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 점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점근선 따다닥을 못해. 따다다다다다다다. 봤냐? 입으로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K가 0이 아니니까 K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K가 양수면 어떤 일이 벌어져? K가 양수면 그래프가 1, 요점을 기점으로 1, 3, 4면에 지나요. 1, 3, 4면. 얘를 원점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안 지나겠죠. K가 0이면 무조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K가 얼마면? K가 그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K가 음수면 2, 4, 3면 여기에 그려지고 여기 그려지는데 얘를 지나면 안 되니까 Y절편이 이렇게 음이거나 0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2, 3면 안 지나겠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Y절편이 0 이하여야 돼요. Y절편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0 이하여야 됩니다. 너 절로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K가 될 거고 2를 곱해줘요. 2를 곱하면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너네들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요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너 하나에다가 너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돼야 되는데 답지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이상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올바른 정답입니다. 표현하면 되고 A값 B값 물어봤어요. 그럼 A는 얼마니?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쉽게 들어오네요. 자, 7회차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이 그래프와 이 직선에 대해서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A값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절대값 들어있으니 너가 0인 X의 값 2분의 1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저 그래프는 양수일 테니까 그림을 그리며 Y는 루트에 2x-1이야 2로 묶어줌. 그래서 x-2분의 1.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두 번째는 x가 2분보다 작을 때야. 작으면 너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에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려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었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이동, 너 2분의 1 해서 평이동 요점을 지나면서 루트 2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너도 이 그래프를 얘는 어떻게 그리는데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의 부호 반대야 y축 대칭이동 루트 2x의 1의 먹었으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갈매기, 그죠? 갈매기 모양이 됩니다. x는 2분의 1의 정확히 대칭인. 그러면 얘를 이제 볼 건데 뒤에 없어요. y는 m으로 묶어주면 x-1 이 직선의 결정적인 그지 표현 방법 기울기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을 지나요. 그죠?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 그지? 기울기를 모르면 꼭 어떤 점을 지난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1,0을 지나는구나. 1,0 여기 있잖아요.
1,0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움직여 볼 건데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되고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좀 작아야 돼요. 좀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지? 내려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개 만나고 쭉 가다가 얘랑 또 만나겠죠. 그렇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포인트가 0일 때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계속 작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랑 딱 접하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겠죠. 딱 접하게 되는 순간, 이 순간에는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0보다는 어때? m이죠? k가 아니라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접할 때보다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접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 넣어줘.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써볼게요. x가 1은 작을 땐 너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있고, 그 다음 너는 m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양변 제곱하시고 싹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0이에요. 왜?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 m 값을 잡으셔가지고 그 중에 음수인 걸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 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x에서 x로 갈 때, 자, 가나 다조건 f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 6은 5의 대응이 되고요. 3의 함수값과 인버스 3의 함수값,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요걸 하나씩 분류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4, 7까지 있나요? 5, 6, 7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도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6은 5를 쓰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F3 너가 1일 때를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럼 F3이 만약에 1일 때를 고민해 봅니다. F3이 1이니까 너가 너를 쌌다는 소리죠. 쏘면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F 인버스 3 너죠. 너가 이 중에 선택돼야 되는데 1보다 큰 걸 써야 됩니다. 1이면 안 돼. 같아져. 그지? 너도 1이고 너도 1로 가는 거니까. 그럼 너가 쓸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너가 쓸 수 있는 게 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이 누굴 샀어요? 예를 들어 4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더 이상 그지 제한 조건이 없으니 하나, 둘, 셋, 4개가 이 4개에 대응되면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 4p4, 4팩토리알 2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갈 거예요. 그러면 F3이 이번에는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F3이 2야. F3이 2면 너가 너를 쌌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너가 2니까 너는 2보다 큰 걸 싸야 돼. 그래. 요게 2보다 큰 거. 너 안 돼. 2보다 큰 거. 너도 안 돼. 2 썼으니까 하나, 둘,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구나. 그래서 너가 너를 쌌어요. 5를 쌌다고 쳐봐. 거꾸로. 그러면 또 4개 남은 거니까 4개 돌려버려. 4팩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F3이 3이면 어때? 3이면 요렇게 돼서 F3이 3이에요. 그럼 3이면 이건 안 되네. 왜? 너가 3이면 너 3이 돼버려. 얘가 얘를 쏘니까 이건 안 되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F3이 어디로 가야 돼요? 4로 가야 되겠죠. F3이 4이더라. 3이 4예요? 그럼 너가 4니까 너는 4보다 큰 걸 써야 돼. 너는 4보다 큰 걸 써야 돼. 5, 7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쐈어요. 쏘면 또 4개씩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4가지로 해서 쭉 가시면 되겠죠. F3이 5야. F3이 5면 안 돼. 그지? 5를 쐈으니까 F3이 6일 때와 7일 때 두 가지만 고민해 보셔가지고 쭉 합산하시면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0개 의자 1로 놓여있고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의 수는, 이제 나중에 확통 시간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고1 과정이니까 순열 조합 그걸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전체 케이스에서 걔가 아는 사건을 빼는 케이스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체 케이스. 그러면 전체 케이스는 CP2가 되겠죠. 10개 중에
두 명을 선택해서 자리 A, B란 친구를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는 어떤 케이스가 들어있냐면 너의 여사건 두 명 사이에 의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둘이 이웃하는 경우죠. 둘이 이웃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만약에 10개지만 4개만 생각해 볼게요. 이웃하면 하나, 둘, 셋 3개가 됩니다. 4일 때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2개씩 모았을 때의 케이스가 9가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요게 두 녀석이 이웃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 사이에 의자가 한 개 있는 케이스. 그 의자가 한 개 있으면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두 명이 의자를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앉고 여기 8까지 8개 의자가 같은 의자예요. 그리고 A랑 B랑 이렇게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친구가 어디에 앉으면 되냐면 이런 데 사이사이에 앉으면 돼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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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그래서 얘가 8이니까 양 사이드 포함해서 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요?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수녀를 써서 이 케이스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 1, 2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4, 5 이게 쭉 있어요. 의자가 10개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한 친구를 A라고 놓고 한 친구를 B라고 놓으면 의자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A가 1번 의자, B가 4번 의자. 그러면 의자가 2개 이상은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빼면 3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걔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2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싹 넘겨주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B랑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요. 근데 B는 여기 이제 오른쪽의 녀석을 가정했으니까 B란 친구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만약에 1번에 앉을 수도 있겠죠. 1번에 앉으면 둘이 더하면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몇 가지? 3부터 3, 4, 5, 6, 7, 8, 9, 10 그럼 총 몇 개예요? 의자가? 8개인가요?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의자를 앉는 케이스. 수년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테니까 조합을 설명 볼게요. 8개 중에 의자를 2개 선택해요. 선택했으면 얘가 3부터 10까지니까 얘네 둘을 뭐 예를 들어 4라고 치고 얘를 뭐 7이라고 쳐봐요. 여기까지 했죠? 물론 붙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붙어있어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 7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 7이면 A가 얼마냐? A가 4란 소리고 B는 7이란 소리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바꿀 수 있게 지금 자리만 선택하는 케이스에 얘는 자리 선택하니까 어떤 두 녀석의 케이스를 자리 바꿀 수 있으니 거기다 2팩이 계산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8P라는 소리죠. 8P니까 8, 7, 56.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어느 은행의 본점 있는 도시에서 8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다르대요. 8개의 지점을 1, 2, 3 이렇게 해서 거리 순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장 가깝고 얘가 가장 본점부터 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6명의 직원을 하나씩 출장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A는 B와 C보다는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A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B, C보다는. 자, 그런 상태에서 경우에서 물어봤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 친구의 관점에서 볼 건데 이 세 친구의 관점은 이 중에서 딱 3개만 잡아봐요. 그걸 8C, 3이라고 이뭐 개수 나오겠죠? 얘를 약속을 해보고 그러면 너네 관점에서 3개를 선택했어요. 선택했으니 이 크기에서 왜 하나로 선택하는 케이스를 고민했냐면 A는 맨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무조건 A는 앞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개가 A, B, C를 넣는 케이스인데 A는 맨 앞에 집어넣을 거고 그 BC는 이 안에서 자리 바꿔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 지점을 선택해서 A 앞에 꽂아 놓으면 BC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 여기 두 가지가 계산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만 잡아준다면 A는 맨 앞에 BC는 그지 A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 개 선택이 됐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몇 개 중에서 4부터 8까지니까 5개인가요? 맞죠? 그죠? 손으로 셀 뻔했네.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시면 되겠죠. 이건 수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고 좀 수가 많이 나오니까 8로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이거 잘할 수 있겠죠? 그죠? 8로 나눠서 계산해서
이 중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유리함수 주어져 있고요. 쭉 평행 직선 그어놓고 얘는 x분의 3, 얘는 x분의 k. 그래서 요 넓이가 2로 주어져 있을 때 k값 물어봤으니 넓이란 친구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4란 소리죠. 좌표를 세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랑 C랑 X 좌표가 같으니 A점의 좌표를 T라고 세팅해 볼게요. 그럼 Y 좌표는 T분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T라고 세팅하면 Y 좌표는 T분의 3이 될 거고, 너네들이 Y 좌표 같아요. 같으니까 여기는 T분의 K가 될 거고, 자, 요 점은 요 그래프에 있죠. Y에 T분의 K를 집어넣으면 양변에 3을 나눠주고, 역수를 때리면 X값이 나오겠죠. X값은 K분의 3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길이는 X축과 평면이 여기서 뺀 게 되겠죠? 자, 빼면 T 마이너스 K분의 3T. 이 녀석이 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높이란 친구가, 여기서 빼면 되겠죠? 여기서 빼면 T분의, 통분되네요. T분의 K에서 3을 빼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K로 이제 통분해 볼까요? T 앞으로 빼주고 T를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 T를 뺐어요. T 빼주면 1이 될 거고, T를 빼주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겠죠. 그럼 얘도 K로 통분 한번 해보면 K에 K-3 이런 문제들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거 표현되니까 T 써볼까? T분의 K 빼기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T는 사라짐, 그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가 완전 제곱식 곱해주고, 그럼 K 빼기 3의 제곱 표현될 거고, 양변에 K를 곱하면 4K,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전개해 봅니다. 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6K니까 넘어가면 10K가 될 거고, 넘어가면 9, 이런 일이 벌어져서 9랑 1이랑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K 값이 1과 9가 나와요. 그런데 K란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에 여기 3이니까 이 비례상수는 3보다 커야 됩니다. 원점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K값은 9였어요. 자, 8회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1차 함수가 원함수랑 FM수랑, 역함수랑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인들 고른 것은. 자, 인버스 물어봤죠? 그럼 Y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B를 넘겨서 A로 나눠주면 X라는 녀석은 B를 넘겨서 A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역함수 X랑 Y랑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X 마이너스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되겠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A가 1이면 B가 0이다. A가 1이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Y는 X가 등장하고, 만약에 그 Y 절편이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그려서 쳐봐요. 그럼 역함수는 여기 그려지겠죠. 밑에다. Y는 대칭이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 그랬잖아요. 원함수랑 역함수랑.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어? 원함수가 Y는 X일 수밖에 없어야 여기에 대칭을 시켜도 역함수랑 동일해지겠죠. 겹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 자, D급번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B가 얼마든지 무조건 원함수랑 역함수랑 같겠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얘를 기준으로 접어도 원함수 역함수랑 같겠죠. 수직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안 수직이네.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이 그래프 YX에 접어도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10개의 자석이 주어져 있는데요. 7명이 자석이 아닐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물어봤고, 각 열에는 1번 자석부터 빠른 번호의 자석 순서대로 인접해서 앉는다. 예를 들어 A열에 3명이 앉는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앉는다는 소리죠. 1, 2, 4 그렇게 앉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각 열의 자석은 모두 채울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일단 그 7명을 A열, B열로 나눌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5명, 2명 이렇게 4명, 3명 이렇게 3명, 4명 그 다음에 2명, 5명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네들의 케이스가 동일하고 너네들의 케이스가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 요 2개의 케이스만 계산해 가지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명, 2명이에요.
그 7명을 1, 2, 3, 4, 5, 6, 7로 약속을 해보고 첫 번째부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 중에 몇 명을, 5명을 여기다 별시킬 거야. 그죠? 그냥 7PO. 괜찮죠? 7명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자리 바꿀 때 다 달라질 테니까 7PO. 그럼 2명이 남겠죠? 그 2명을 얘라고 약속해봐. 그럼 6, 7은 이렇게 앉아야만 돼. 2팩이 계산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얘도 마찬가지로 7명 중에 몇 명? 4명 선택해서 여기 앉힐 거야. A, B, C, D. A, C, B, D.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겠죠? 7P4. 7P4면 이 4명 앉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너네들이 어디에 앉아야 돼? B열에 앉아야 돼. 1, 2, 3에 앉아야 돼. 그래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3팩. 너네들이 합산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완벽히 동일하게 나올 테니 두 가지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세 문제가 있는데요. 그죠? 좀 어려운 것만 1번이랑 3번, 3번 때문에 선정한 건데 1번도 그냥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정의역이 1, 2, 3, 4, 5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8까지 주어져 있네요. 3, 4, 5, 6, 7, 8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x1, x2, x2가 더 크다면 정의 원소가 크면 함수값 더 커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자동 배어 2예요.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F3은 6이고요. 널 쌌다고 쳐봐요. 그러면 너네들이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누구? 6보다 작은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5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 중에 1, 2, 3, 4, 5 중에 1, 5를 선택했어요. 1, 5를 선택하면 너가 1, 너가 5 자리 바꿀 수 없음. 그지? 순열이 아니라 1, 5를 뽑았으면 그 뽑는 대로 한 가지를 작은 거 1 주고 큰 거 5를 주겠다. 3, 4를 뽑아도 3 주고 4 주겠다.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뽑는 케이스를 매칭을 하겠다. 조합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그지 여기 4, 5는 7, 8 이렇게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0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요만큼 지울게요.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역 1, 2, 3, 4, 5고요. 공역이 다르네. A, B, C, D. 다시 쓰면 되지 뭐. 그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공역이 A, B, C, D인데 공역과 취역이 같대요. 결국 이 5 친구가 A, B, C, D를 모두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5개, 얘는 4개. 그럼 이들 중에서 두 친구는 동일한 걸 써야 되겠죠. 그럼 그 두 친구를 잡는 케이스가 OC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OC 2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1, 2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같은 걸 쏘는 운명에 있는 거예요. A를 쏘든지 B를 쏘든지 C를 쏘든지 D를 쏘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그지? 4개로 대응되니까 그냥 4팩으로 배열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